안녕하세요. 3월 31일 부자아빠 주식학교의 테마주 진단 시간입니다. 진해에는 벚꽃 군항제가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봄이 또 성큼 더 다가온 것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시장에는 많은 변수들이 계속 나오면서 투자자들에게 다소 답답했던 3월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새로운 4월이 시작되면서 이 기대감과 함께 걱정스러운 부분도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4월은 어떤 준비로 시작하면 좋을지 오늘도 성투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특징주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투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4월의 남자 성투사입니다. 네, 네. 이제 3월의 남자는 끝났나요? 그렇죠. 3월에는 3월의 남자, 4월에는 4월의 남자. 네. 네, 다가오는 4월에도 잘 부탁드려야 되겠네요. 네. 네, 3월에 변수가 너무 많았어요. 역시. 네, 4월에도 이렇게 계속 될 거라고 또 예상하시나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일단은 뭐 4월 초반부까지는 계속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시장을 압박하는 가장 큰 변수들을 보게 되면 이제 아래 공포,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죠.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했었던 무역 분쟁, 또 북미 관계에 따른 어떤 불확실성, 또 브렉시트 아직 결정되지 않았죠. 이런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인데 뭐 4월이 되면서 이런 내용들은 서서히 뭐 풀릴 것으로 좀 기대는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냥 4월달 시작됐으니까 바로 1일부터 풀리자 이렇게 나오진 않을 것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약간의 어떤 시간적인 부분들은 좀 둬야 되지 않겠습니다.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일단은 4월 초반부가 진행되면서 서서히 이런 불확실성이 조금씩 제거되고 4월 달에는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래도 1분기에는 워낙 기업들 실적도 좀 안 좋았었고 경기 침체 우려도 있는데다가 국제적으로는 또 변수가 예상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이런 상황에서 투자 상황이 바로 좋아질 수도 있을까요? 그게 좀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네. 일단은 뭐 기업들 실적이 안 좋았어요. 안 좋게 나오고 지금 미국도 1분기 그 기업들 실적이 5년 만에 정말 최저치를 기록할 정도로 뭐 이렇게 나쁜 상황이다라고 얘기했고, 또 경기 침체 우려감도 지금 뭐 장단기 국제금리의 역전 현상에 따라서 계속 뭐 이상한 상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는 긴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일단 이런 부분들이 해소에 대한 어떤 가능성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시장에 빠지지 않고 있는 것이 이제 그런 증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 부분이 언제쯤 좋아질 것이냐 이 부분이잖아요. 네. 다만 이제 이렇게 다 풀려 나갈 것이고 좋아질 거 생각되더라도 무역 분쟁이라든지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 바로 뭐 내일부터 무역 분쟁이 해소됐다 치더라도요. 뭐 이런 수치상의 내용들은 바로 좋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서서히 좋아질 것이다라고 일단은 그런 전제를 놔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이 최악이다. 네, 바닥이다. 더 나빠질 것이 없다. 네. 이렇게 생각한다라면은 뭐 이것도 어떻게 본다라면 다른 측면에서는 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분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특징 종목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다음 달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초대를 받으면서 이 북한과 미국 간의 중재 역할을 할 것이다. 이 3차 북미 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남북 경협 관련주를 준비해 주셨네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아난티인데 좀 어떤가요? 네,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이제 네. 4월 10일, 11일 그 기간인 것 같은데 이틀 동안 이제 방미를 하게 되죠. 그리고 지금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또 미국을 방문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런 쪽에서 좋은 얘기가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들은 우리가 잘 따지고 본다라면 북한과 미국 간의 어떠한 그런 중재 역할, 그런 것을 이제 우리 정부가 계속 해왔던 얘기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 또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 같은 경우는 3차 북미 회담에 대한 어떤 기대감, 또 조만간 만나게 되기를 희망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남북 경협주들의 어떤 새로운 어떤 반등이 다시 한번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 아난티를 먼저 좀 살펴보게 되면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는 주가가 더 하락할 것이다 조심하라라는 말씀 좀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에 대한 어떤 반등 포인트로 좀 가는 부분인데 이게 되게 재미가 있는 게 말이죠. 이 고점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시점까지, 즉 지지가 나오는 시점까지는 주가가 계속 밀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어느 시점까지 밀렸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그 지점부터는 지지에 대한 반등이 나오거든요. 이게 반등이 나오는데 또 재료가 있어줘야 됩니다. 재료가 있어줘야 되는데 정말로 신기하게 또 이렇게 딱딱 들어맞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남북 경협주들 같은 경우는 일단 단기적 반등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다만 아난티 같은 경우는 지금 금강산에 골프장이 있다, 그 리조트가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남북 경협주로 이제 수혜를 받는 그런 내용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골프장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지금 골프장은 잔디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잔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잡초가 굉장히 무성하고 또 리조트 시설 자체도 수리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관광이 개발이 되고 나서 이제 뭐 오픈을 바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돈을 또 많이 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을 본다라면 뭐 수혜를 볼 수 있는 어떤 업종에 속한다고는 하더라도 당장 뭔가 기업의 상황이 좋아진다거나 그런 부분을 가기 좀 어렵겠죠. 일단 지금은요 단기 반등에 대한 부분을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다 생각되고요. 대북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상황은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3차 북미 회담이 진짜로 진행된 것도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뭐 대북 제재가 다 풀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단기적 반등으로만 기대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이평선에 대한 부분도 역별이기 때문에 단기적 반등은 일단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17,000원에서 18,000원까지 반등은 가능해 보인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 짧게 보신 분들은 단기적 차익 매도도 한번 권장해 보실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추가 상승 기다리시면서 조금 보유하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아래쪽 지지 라인은 13,500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난티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의견 주셨고 신규 의견은 따로 주지 않으셨네요. 네, 남북 경협 관련주 알아보고 있는데요. 두 번째 종목은 현대엘리베이터입니다. 좀 어떤가요? 현대 엘리베이터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현대 아산의 모기업이에요. 그래서 네. 금강산 개발권을 67%인가 6%인가 가지고 있는 현대 아산의 지분을 70% 갖고 있죠. 약간 헷갈릴 수 있겠지만은 이 현대 엘리베이터가 현대 아산의 지분을 70% 정도 가지고 있고 현대 아산은 금강산 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60% 이상 확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북한과의 어떤 그 관계가 개선되게 되면 일단 관광 먼저 할 거 아닙니까? 또 금강산 개발 이런 것들 통하게 될 텐데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바로 현대 엘리베이터 이쪽 라인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주가가 좀 강하게 상승세를 좀 보였고요. 아마도 이번에는 외국인들이 좀 기대하는 부분 좀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 수급도 좀 올라오는 부분이어서 저점을 좀 강하게 형성한 부분이 있고 단기 반등 진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된다라면 추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네, 10만원까지 반등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저항대가 좀 두꺼워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10만원을 넘어서면서부터는 단기적 저항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단기적인 부분들은 차익 매도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비중이 약하신 분들은 뭐 대북 관련주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장기로 뿜어내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단기로 보실 분들만 10만원 수준에서 매도하시면 될 것 같다 생각되고요. 현재 이 종목 차트 조금 길게 보면 박스 형태의 모습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 패턴에서 저항이 나오는 10만원대를 무사히 넘어서게 된다면 이런 박스권 상승 흐름으로 13만원대 고점 라인대까지도 접근이 가능하겠다 생각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박스권 넘어서야지만이 뭐 본격적인 추세가 또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가지고 계신 분들 비중이 약하시다라면 그냥 계속 보유하시는 전략을 권장해 드리고요.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10만원대 시점부터 단기적 차익 매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대 엘리베이터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비중이 좀 많으신 분들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10만원 정도에서 비중을 조금씩 줄이면서 차익 매도 하시는 거 괜찮다는 의견 주셨고 비중이 많지 않으시면 좀 더 보유하시는 게 괜찮다는 의견, 신규 의견은 따로 주지 않으셨어요. 네, 세 번째 종목은 좋은 사람들입니다. 좀 어떤가요? 네, 좋은 사람은 이제 개성공단 관련주입니다. 이게 개성공단 같은 경우도 이제 남과 북의 남북 경협이 들어가게 된다면 바로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 수혜주로 들어왔었던 부분이고요. 지난 그 작년 초에 남북 경협주들이 움직일 때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이 정도도 수혜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 지지선에 대한 부분들은 잘 만들어졌네요. 4,000원 라인 때. 그래서 4,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 보유하시는 전략이 맞는 전략입니다. 다만 이제 남북 경협주들은 일단 작년도의 실적을 너무 한번 시세를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정이 굉장히 길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의 끝자락이 지금일지 아닐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남북 관계가 지금 현재 바로 개선되는 부분들은 아니고 단순히 기대감, 또 그럴 것이다, 그럴 수 있다 정도로만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종목에 베팅을 하신다기보다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 관점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중이 약하신 분들은 계속 홀딩하시는 전략 권장해 드릴 수 있겠는데,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반등이 뭐 확실한 어떤 그 재료를 뒷받침해서 들어가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 반등, 자 5,500원 라인대까지, 여기도 조금 높겠네요. 한 5,000원 라인대까지만 일단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0원 수준까지의 단기 반등 정도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요 라인대에서 비중 많으신 분들은 5,000원에서 비중 축소 관점 말씀드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 그리고 비중은 조금 적게 부담 없는 비중으로 가져가시는 게 대북 관련주들에게 좋은 전략이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네, 좋은 사람들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 전략이 좋다는 의견 주셨고요. 비중 관리 역시 조금 강조를 해주셨어요. 신규 의견은 따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네, 남북 경협 관련주 세 종목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증권사 추천주를 또 세 종목 준비를 해주셨네요. 첫 번째 종목은 BH예요. 예, 네, 좀 어떤가요? 이번 주에 이제 증권사들이 추천한 종목들인데요. 네. 제가 보기에 뭐 나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BH 같은 경우는 이제 증권사 뭐에서 이제 추천한 사유가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RF PCB, RF PCB는 이제 그 약간 좀 유들유들한, 이게 접어졌다 펴졌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 RF 그 부분들 좀 이렇게 말랑말랑한 그런 PCB가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 탑재 개수가 증가한다. 일단 폴더블 폰은 이 PCB가 이제 2개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주가가 긍정적으로 될 것이다. 근데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이 출시가 되더라도 가격이 좀 높기 때문에 당장 이제 이게 인기를 끌 것인가는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은 반도체 시장의 전체적인 어떤 부분들이 약간은 좀 삼성전자도 실적이 안 좋다, 하이닉스 실적이 안 좋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좀 부진하는 모습들이거든요. 물론 그것 때문에 스마트폰에 조금 더 집중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조심해야 되는 것은 조심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종목 보시면은 그동안 시세가 2,000원부터 3만원까지 아주 독하게 나왔죠. 이런 부분이라면 조정에 대한 부분도 좀 깊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증권사 쪽에서 추천하는 부분들은 뭐 부정적이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퍼도 낮고, 그래서 뭐 기업 자체의 분석은 크게 나쁘지 않겠습니다만, 추세적인 부분이 여전히 부담스러운 부분은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신규 매수를 한다기보다는 가지고 계신 분들만 조금 보유 관점을 좀 유지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추세, 고점이 낮아지는 이 추세를 넘어서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하신다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좀 지켜보신 다음에 24,000원이나 25,000원 또는 그 이상의 어떤 그 상승 추세가 만들어졌을 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증권사에서 나온 이 BH라는 종목의 추천은 조금 너무 앞서간 추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종목은요, 가지고 계신 분들만 보유 관점, 신규 접근은 좋지 않아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BH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좀 더 보유하시는 것도 괜찮다는 의견, 신규는 조금 더 기다리는 게 좋다는 의견 주셨어요. 네, 증권사 추천주 알아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호텔신라입니다. 좀 어떤가요? 호텔신라는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은 편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진단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3월 17일, 지지난주였던 것 같은데요. 그 시점에서 괜찮다, 계속 보유해도 좋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주가 흐름도 좀 양호하게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이제 추세적인 부분들은 일단 긍정적으로 좀 판단이 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그 증권사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매력적으로 뽑았냐면, 중국의 경기 부양에 따른 중국 내수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 지금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밀접한 정보통에 의하면 중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와가지고 잠을 자야 될 거 아닙니까? 뭐 길바닥에 잘 수 없으니까 잠을 자긴 잘 텐데, 이제 호텔신라라든지 이제 롯데 호텔 뭐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호텔신라 쪽에 대한 어떤 부분들, 또 면세점 뭐 이런 부분들, 또 1분기 실적 괜찮아졌다, 뭐 그런 얘기를 계속 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부진 사장의 그 풀포폴 관련한
내용들은 약간 좀 리스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현재 주가 상황에 크게 영향이 없는 상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이 종목은 긍정적인 관점들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유 관점 그대로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 의견도 괜찮은데요. 9만 원 정도 시점에서 매수 의견은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가격은 깎아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보유 관점 그대로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호텔신라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보유를 하시는 것이 괜찮다는 의견을 주셨고, 신규 고려하시는 분들은 9만원 정도 선에서 접근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는 의견 주셨네요. 네, 세 번째 종목 알아볼게요. 농심이에요. 농심 좀 어떤가요? 네, 농심은 이제 제가 요즘에는 이제 라면 어떤 거 드세요, 요즘에는? 네. 네, 저도 농심 라면, 신라면을 제일 좋아해서요. 신라면요? 네네. 그 요즘에 보면은 이제 그 제가 최근에 먹었던 라면들 살펴보니까 다 농심이더라고요. 네. 뭐 안성탕면, 너구리, 뭐 그다음에 그 그렇죠. 신라면, 네, 라면은 거의 네, 농심이 뭐.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그 농촌의 마음, 그 농심. 네. 근데 이제 주가에 대한 흐름이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부분 중에 하나의 어떤 큰 흐름을 볼 수 있는 게 라면의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해외 매출이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이제 그 튀긴 면을 많이 썼잖아요. 네네. 근데 사람들이 이제 건강에 대해 생각하다 보니까 라면도 그 튀기지 않고 말린 면을 쓴다네요. 그걸 이제 건면이라고 한다는데 네네. 그 건면 시장이 점차 좀 확대가 되면서 농심이 지금 2등, 풀무원이 1등 이렇게 자리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해외에서 굉장히 좀 인기를 많이 끌어서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실적이 늘어나고 있고 2015년 이후에 4년 만에 영업이익 1,000억 원대에 재진입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등 뭐 증권사에서는 아주 좋은 얘기하고 있고 저도 이 종목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라면 조금 더 많이 사 먹어야 되나 그런 걱정을 신라면이 네. 신라면 또 건면이 나왔다는 소문이 있던데.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네, 보지는 못했습니다. 사 먹어봐야 되겠네요. 네, 보지는 못했는데, 뭐 일단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1인 가구들이 많이 늘어나면 간편하게 먹기 위해서 또 이런 것들 많이 소비하니까, 네. 이런 농심 쪽에 어떤 그 실적들이 많이 늘어나는 조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가 다행히 조금 내려오려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왜 다행이냐면, 가격이 쌀 때 사면 좋으니까요. 그래서 매수 의견은 나쁘지 않고요 30만원이나 또는 그 아래쪽 사면 더 좋고요 30만원에 최대한 붙여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매수 의견 그대로 유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 그대로 괜찮습니다. 다만 목표 주가라는 부분들은 조금 낮을 수 있어요. 왜냐면 저항이 좀 두꺼운 자리거든요. 근데 실적이 계속 뚫어버리게 된다면 35만원대, 36만원대 넘어가면은 괜찮아요. 그래서 주가를 조금 더 살펴보시다가 여기 36, 7만원대 이상으로 넘어가는 추세가 나온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홀딩하셔도 되겠구나. 장기적으로 더 끌고 가도 되겠구나. 이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는 30만원에 최대한 붙여보시고요.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 그리고 35만원, 36만원 넘어가면 그대로 계속 홀딩하셔도 괜찮겠다. 그 말씀, 장기적으로 보셔도 좋다. 그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농심 알아봤어요.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보유하시는 것이 좋다는 의견 주셨고, 신규 고려하시는 분들은 30만원 정도 언저리에서 공략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는 의견 주셨네요. 네, 오늘 준비한 6종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성투사님 오늘도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네, 이제 벚꽃 밑에서 농심 신라면 한번 먹으면서. 네. 이게 이제 이 주식시장을 보면서 네. 보니까 라면 한 그릇을 먹어도 또 생각이 또 그렇죠. 달리 드는 또 네네. 그런 부분이 있네요. 호텔 신라에서 네, 하룻밤 호텔신라에서 숙박하면서 네, 네. 농심 신라면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한 주 또 즐겁게 보내시고요. 네네. 4월에 뵙겠네요. 그러네요. 뭐 꿀보자 내일인데요, 뭐. 네. 네. 4월에 또 네. 더 따뜻해지면 또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